이른 아침 은행 주차장에 낡은 세단 한 대가 천천히 들어섰어요. 차체에는 먼지가 앉아 있었고 햇빛에 반사된 유리창이 흐릿하게 빛났습니다. 운전석 문이 삐걱 열리며 한 노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낡은 중절모를 눌러쓰고 구겨진 셔츠에 회색 조끼를 걸친 모습이었어요. 이름은 최복만, 나이 78살. 오랜 세월 농사와 공장을 오가며 몸으로 버텨온 인생이었습니다. 복만은 허리를 곧게 펴려 애쓰며 주차장 한쪽에 차를 세웠어요. 차 시동이 완전히 꺼지자 잠시 숨을 고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천지갑이 들려 있었고 안에는 오래된 통장이 끼워져 있었어요. 오늘은 꼭 해결을 봐야지.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천천히 차 문을 닫았습니다. 은행 정문까지는 몇 걸음 되지 않았지만 복만의 걸음은 느렸어요. 무릎이 시큰거려서라기보다 낯선 공간에 대한 망설임 때문이었습니다. 자동문 앞에 다다르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안쪽에서는 정장을 입은 사람들과 바쁜 발소리가 뒤섞여 들렸어요. 그 속에서 노인의 걸음은 유난히 조심스러웠습니다. 복만은 안내판을 둘러보다가 주차권 발급기를 발견했어요. 카드 대신 현금을 넣으려 하자 화면에 업무 고객만 사용 가능이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 섰다가 안내 데스크에 있는 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 주차권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직원은 고개를 들지도 않고 서류를 넘기며 짧게 대답했어요. 업무 보셔야 드릴 수 있습니다. 복만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한마디가 차가운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천지갑을 만지작거리며 스스로를 다독이듯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중얼거림 속엔 체념과 익숙한 인내가 섞여 있었어요. 은행 안은 반짝거렸습니다. 벽면은 유리로 되어 있었고 천장 조명은 하얗게 빛났어요. 젊은 고객들이 줄을 서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복만은 번호표 기계 앞에 다가가 천천히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등의 주름이 얇은 종이 위에 드리워졌습니다. 번호표를 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대기석에 앉은 복만은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직원들은 서로 웃으며 말을 주고받았지만 고객과 마주할 땐 표정이 달라졌어요. 창구 너머에서 일하는 한 남직원이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반듯한 머리에 번쩍이는 시계를 찬 젊은 남자였어요. 그의 입꼬리에는 언제나 자신감이 묻어 있었죠. 복만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람 참 겉모습만 보고 다들 판단하네. 그의 속마음은 담담했지만 오래 눌러온 서운함이 잔잔히 번지고 있었습니다. 은행 내 방송에서 다음 번호 103번 고객님이라는 안내음이 들려왔습니다. 복만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번호표를 들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뒤로 유리문 밖에서 낡은 세단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먼지 낀 차체 위로 한 줄기 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오래된 도장의 흔적을 드러냈어요. 복만 상사 물류 1호차. 그러나 은행 안의 그 누구도 그 글씨를 보지 못했습니다. 복만은 번호표를 들고 잠시 서 있었습니다. 은행 안은 냉기가 돌았고 사람들은 서류를 넘기며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안내방송에서 103번 고객님이라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복만은 천천히 창구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앞에 앉은 남직원은 젊고 단정했지만 눈빛에는 피로와 무관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름표에는 박지훈이라고 적혀 있었죠. 어르신, 어떤 업무 보시나요? 지훈이 형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물었어요. 이 통장 좀 확인하고 싶어서 왔어요. 복만이 조심스럽게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지우는 통장을 받자마자 컴퓨터 앞에 앉아 빠르게 입력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화면을 보는 그의 표정엔 이미 귀찮음이 묻어 있었어요. 은행 내부의 소음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프린터의 윙윙거림, 대기 고객의 한숨까지 뒤섞였죠. 지우는 화면을 잠시 보고는 무심히 복만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잔액이 얼마인지 알고 오신 거예요? 그는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복만은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냥 좀 오래돼서. 지우는 한숨을 쉬며 화면을 내리더니 고개를 숙인 채 덧붙였습니다. 지금 시스템이 느려서요. 다른 고객님 먼저 도와드릴게요. 그 말이 끝나자 복만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입을 열려다가 그대로 닫았어요. 얼굴에는 서운함보다 허무함이 짙게 번졌습니다. 지우는 이미 다른 고객을 부르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복만은 자리에서 일어나 잠시 주변을 둘러봤어요. 창구 옆에서 한 신임 여직원이 조심스레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약간의 미안함과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복만은 눈길을 잠시 그쪽으로 옮기고 미소 아닌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라는 듯한 표정이었죠. 그는 천천히 의자를 밀어넣고 다시 통장을 챙겼습니다. 자리에 남은 것은 종이 한 장과 직원의 무표정뿐이었어요. 복만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땀을 닦으며 낮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은행 안의 공기는 차갑고 빛은 눈부셨습니다. 그의 손끝에는 작은 주름들이 고요히 떨리고 있었어요. 밖으로 나가려던 순간 자동문 근처에 서 있던 신임 여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혹시 도와드릴까요? 복만은 고개를 저으며 말없이 웃었습니다. 그 미소엔 오래된 체념과 사람에 대한 믿음을 아직 놓지 않은 온기가 함께 깃들어 있었어요. 그는 다시 번호표를 쥐고 돌아섰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얘기해 봐야지. 속으로 짧게 다짐하며 복만은 천천히 창구로 향했습니다. 복만은 두 손에 통장을 꼭 쥔 채 다시 창구 앞에 섰어요. 잠시 전의 무시를 떠올리며 마음속에 작은 결심이 생겼습니다. 이번엔 그냥 가만히 있지 말자. 그가 스스로 중얼거리듯 다짐했죠. 번호표 불빛이 다시 깜빡이며 그의 순서를 알렸습니다. 박지우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복만을 맞이했어요. 하지만 복만은 이번엔 눈빛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없이 통장을 내밀었어요. 지우는 잠시 머뭇거리다 통장을 집어들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그의 손끝에는 짜증이 묻어 있었죠. 어르신, 이름이 최복만 맞으시죠? 지훈이 형식적으로 물었습니다. 복만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맞아요. 여기 오래된 통장이라 확인만 하려고요. 지훈은 피식 웃으며 요즘 이런 통장 거의 없어요. 인터넷 뱅킹 안 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복만은 미소를 지으며 손으로 직접 보는 게 익숙해서요. 라고 답했죠. 지우는 대꾸하지 않고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때 화면이 번쩍이며 숫자가 떴습니다. 지훈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3000000000000원. 숫자 뒤에 따라붙은 0의 행렬이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지훈의 눈동자가 커졌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다시 입력을 반복했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이거 오류인가? 낮게 중얼거렸죠. 복만은 아무 말 없이 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무심하던 표정이 서서히 놀람으로 바뀌는 걸 지켜봤어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복만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지우는 말없이 모니터를 응시하다가 이내 옆 창구의 동료를 불렀습니다. 야, 이거 좀 봐봐. 숫자가 말이 안 돼. 옆자리에 신입 하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모니터를 보자마자 숨을 삼켰어요. 지훈이 다시 복만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이거 진짜 고객님 계좌 맞으세요? 복만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그럼요. 내 통장이 맞죠. 그의 말투는 평온했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지훈은 안경을 벗어 이마를 문질렀습니다. 긴장한 듯 어깨가 굳어 있었어요. 그는 여러 번 시스템을 새로 고침했지만 결과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3천억 원이라는 금액이 분명히 떠 있었어요. 복만은 그저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은행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창구 주변에 있던 다른 직원들이 슬쩍 고개를 들어 상황을 살폈어요. 대기하던 고객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복만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자신이 더 이상 무시당할 이유가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지점장님, 이거 좀 확인 좀 해보시겠어요? 지훈이 목소리를 낮추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지점장이 서류를 들고 다가왔고 모니터를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복만은 그들의 반응을 차분히 바라봤어요. 그의 손에는 여전히 통장이 고요히 들려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묵혀있던 진실이 오늘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것처럼요. 지점장이 복만의 창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표정은 이미 굳어 있었고 손에는 서류 몇 장이 쥐어져 있었어요. 그는 짧게 인사한 뒤 조심스레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숫자를 보는 순간 그의 눈썹이 움찔거렸습니다. 곧바로 얼굴에 미소를 억지로 띄웠지만 당황한 기색은 숨기지 못했죠. 이게 고객님 계좌가 맞습니까? 지점장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통장이 맞아요. 복만의 대답은 짧고 단단했습니다. 지점장은 급히 직원에게 눈짓하며 본점 연결 전화를 지시했어요. 박지우는 손가락이 굳은 듯 전화를 걸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예, 여기 특이 계좌가 하나 있는데요. 네, 고객 이름은 최복만입니다. 전화를 받은 본점 직원의 반응이 들리지 않았지만 박지훈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가 수화기를 내려놓자 지점장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객님,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잠시만 시간을 주시면. 복만은 그 말을 끈 듯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괜찮아요. 난 기다릴 줄 압니다. 그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안에는 단단한 결심이 묻어 있었어요. 주변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창구 주변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신입 하나는 복만의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복만은 잔을 받아 한 모금 마시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에 든 통장을 쓰다듬는 그의 손끝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본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점장은 수화기를 붙잡은 채 고개를 여러 번 끄덕였어요. 전화를 끊자마자 그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목소리에는 억눌린 긴장감이 섞여 있었죠. 최복만 고객님은 저희 은행의 최상위 VIP 고객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지우는 손끝으로 모니터를 덮으며 작게 숨을 삼켰습니다. 자신이 조금 전 어떤 사람을 대했는지 깨달은 듯 했죠. 복만은 아무 말 없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의 얼굴엔 분노도 비웃음도 없었어요. 오직 오래 참고 견뎌온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짧은 미소 하나만이 남아 있었죠. 지점장은 서둘러 종이 몇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고객님, 혹시 자금 인출 관련해서 추가로 도와드릴 일이 있으실까요? 복만은 천천히 그 서류들을 바라봤습니다.
오늘은 그냥 확인만 하려고 왔는데 생각이 바뀌었어요. 조금 정리하려 합니다. 그가 차분히 말하자 지점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복만은 그제야 자리에 앉아 서류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손끝에 닿는 종이의 감촉이 낯설지 않았어요. 그는 작은 글씨 하나하나를 살펴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지우는 침을 삼키며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가 이제야 처음으로 진짜 고객을 보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은행 안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고요 속엔 묘한 긴장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복만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통장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며 지점장을 바라봤습니다. 자, 이제 절차를 시작해 봅시다. 그의 말은 낮았지만 공간 전체를 울릴 만큼 묵직하게 퍼졌습니다. 복만이 서류에 서명을 마친 뒤 은행 안은 갑작스럽게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점장은 본점에 다시 전화를 걸어 상황을 보고했고 직원들은 눈빛을 주고받으며 속삭였어요. 진짜 3천억이래. 농담 아니야? 작은 목소리들이 퍼졌습니다. 은행 안의 공기가 묘하게 떨렸습니다. 박지우는 모니터를 다시 확인하며 손끝으로 땀을 닦았어요. 이제는 복만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귀찮은 고객으로 보였던 그가 이제는 자신의 손에 걸린 은행 전체를 흔드는 인물이 된 셈이었죠. 그는 속으로 몇 번이고 자신의 태도를 떠올리며 이를 꽉 물었습니다. 복만은 그 모든 시선을 아는 듯 모른 척했습니다. 의자에 등을 기대며 서류를 정리했어요. 그의 표정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제 됐겠지요. 짧게 말하며 그는 통장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그 한마디가 조용하지만 묵직하게 울렸습니다. 지점장은 얼굴에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예, 곧 처리 완료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고 허리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불안으로 가득했어요. 서류를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본점의 상급자가 전화를 걸어왔고 그의 얼굴은 더 굳어졌습니다. 지점장님, 본점에서 VIP 고객 자금 이동 기록을 확인하겠답니다. 박지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당연히 그래야지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 뒤에는 제발 이 사태가 조용히 지나가길 바라는 속마음이 들렸죠. 복만은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 잠시 창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바깥의 햇살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사람들이 오가고 은행의 일상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죠. 그러나 이 공간 안은 전혀 달랐습니다. 모두가 그의 움직임에 시선을 빼앗기고 있었어요. 신입 하나는 긴장한 듯 복만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 커피라도 드릴까요? 복만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물 한 잔이면 충분해요. 그의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고마움이 담겨 있었죠. 그녀는 작게 고개를 숙이며 물컵을 건넸습니다. 지점장은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천억이라 우리 지점 예치금보다 많군. 중얼거리는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박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하려 했지만 복만은 손짓으로 그를 멈췄어요. 괜찮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복만의 말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경계도 분노도 아닌 마음의 거리가 느껴졌습니다. 은행 안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직원들은 일을 하는 척하지만 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복만은 자신의 통장을 가방에 넣으며 마지막 확인 서류를 들었습니다. 그 종이에 적힌 글씨는 선명했죠. 전액 인출 신청서. 서류가 지점장의 손에 전달되는 순간
주변의 시간마저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이걸로 마무리해 주시오. 복만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지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고 직원들은 숨을 죽인 채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복만은 조용히 서류 가방을 닫고 유리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밖으로 나가기 전 그는 한번 뒤돌아봤어요. 그 순간 그의 눈빛과 직원들의 시선이 맞닿았습니다. 그 눈빛엔 꾸짖음도 자랑도 없었습니다. 오직 세월이 만들어낸 무게 있는 평정만이 깃들어 있었죠. 그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은행 문이 닫히는 순간 실내에는 숨죽인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복만은 창구 앞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두툼한 인출 서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잉크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습니다. 지점장은 자리 옆에 서서 긴장된 표정으로 복만의 손끝을 바라봤습니다. 박지우는 옆에서 볼펜을 챙겨 들었지만 손이 조금 떨리고 있었어요. 신입 하나는 서류 더미 뒤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복만은 펜을 집어들며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유리 천장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이 손등에 닿았어요. 손가락의 주름 사이로 빛이 번졌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펜을 쥔 채 움직이지 않았어요. 주변의 모든 소리가 멈춘 듯 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지점장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고객님, 정말 전액 인출로 진행하시겠습니까? 복만은 펜을 든 손을 내리지 않은 채 짧게 대답했어요. 그렇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실했습니다. 오랜 세월 쌓인 결정의 무게가 그대로 느껴졌죠. 박지우는 화면을 내려다보며 침을 삼켰습니다. 화면 속엔 거액의 숫자들이 줄지어 떠 있었어요. 복만이 사인을 시작하자 서류 위로 펜촉이 미세하게 긁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느리지만 정확했습니다. 한 줄 한 줄 써 내려가는 글씨엔 흔들림이 없었어요. 신입 하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숨을 삼켰습니다. 눈앞의 노인이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는 사실이 이제는 모두에게 명확했습니다. 지점장은 어색한 미소를 지은 채 손에 든 도장을 만지작거렸어요. 순간 복만이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됐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죠. 서류가 완성되자 지점장은 급히 도장을 찍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확인했습니다. 잠시 후 처리 도와드리겠습니다. 목소리엔 여전히 긴장과 경계가 섞여 있었어요. 복만은 잔잔히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자신의 가방에 넣었습니다. 서류 가방의 낡은 잠금쇠가 달그락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어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 가방을 든 채 주위를 한번 둘러봤습니다. 직원들의 시선이 동시에 그에게 쏠렸습니다. 하지만 복만은 그 눈빛들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가 이미 모든 판단을 끝내고 이제 단지 한 걸음만 남았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박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가 다시 앉았습니다. 손끝으로 키보드를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숙였죠. 자신이 놓친 작은 예의가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복만은 그런 그를 잠시 바라봤다가 고요히 시선을 거뒀습니다. 은행 안의 공기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복만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돈은 다시 모을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은 잃으면 끝이지요. 그 말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복만은 서류 가방을 들고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유리문 앞에서 한번 멈춰 섰다가 뒤돌아보지 않은 채 걸음을 옮겼어요. 그가 문을 나서는 순간
자동문이 닫히며 쉬익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은행 안의 공기를 새로 갈아버린 듯 오래된 공기를 밀어냈습니다. 복만의 뒷모습이 햇살 속으로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은행 문이 닫히자 복만의 모습은 잠시 햇살 속에 잠겼습니다. 문 밖에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서 있었어요. 운전석 문이 열리며 깔끔한 정장을 입은 운전기사가 내렸습니다. 그는 급히 걸어와 문을 열고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복만은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수고했네 하고 낮게 말했어요. 목소리는 고요했지만 그 안엔 단호함이 느껴졌습니다. 은행 내부에서는 아직 소란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박지우는 자리에 앉지 못한 채 멍하니 유리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지점장은 본점에 다시 보고를 올리며 서류를 부여잡고 있었죠. 직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그분 진짜 재단 회장님이라던데. 복만재단 뉴스에서 본 적 있어. 소리가 은근히 퍼져나가며 공기가 더 무거워졌어요. 유리문 너머로 복만은 차량 앞에 서서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 아래 빛이 그의 어깨에 고요히 내려앉았어요. 그는 중절모를 살짝 눌러쓰고 차에 올랐습니다. 그가 탄 차의 문이 닫히는 순간 운전기사는 트렁크를 확인했습니다. 안에는 여러 개의 두꺼운 서류 가방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그중 하나엔 복만재단 자금 운영 보고서라는 문구가 찍혀 있었습니다. 차량이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은행 건물이 점점 멀어졌어요. 복만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손에 든 작은 통장을 가볍게 쓸어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눈빛은 평온했지만 오래된 슬픔과 단단한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죠. 은행 안에서는 누군가 뛰어나왔습니다. 지점장이 급히 문을 열고 복만을 불렀습니다. 고객님, 잠시만요. 그러나 이미 차는 멀리 도로 끝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박지우는 그 모습을 창가에서 지켜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이 방금까지 어떤 사람을 대했는지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도심의 빛 속에서 차는 서서히 교차로를 벗어났습니다. 복만은 뒷좌석에 앉아 조용히 창문을 열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살짝 들어와 그의 얼굴을 스쳤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 표정엔 후회가 아닌 정리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할 때가 됐지. 낮게 혼잣말이 흘렀습니다. 운전기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회장님. 새 계좌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복만은 창밖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멀리 산자락에 걸린 햇살을 따라갔습니다. 그 속엔 오랜 시간 견뎌온 사람만이 품을 수 있는 고요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은행 쪽 유리문 앞에는 직원들이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 누군가는 손끝으로 모니터를 부여잡았어요. 그들의 표정에는 후회와 놀람 그리고 부끄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복만의 차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자 지점장은 한동안 말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와 박지훈의 책상 위를 비쳤습니다. 그 위엔 아직 닫히지 않은 복만의 거래 기록이 떠 있었어요. 화면 속 숫자들 300000000000이란 숫자가 천천히 깜빡이며 빛났습니다. 그 빛이 사라지는 순간 은행 내부의 공기는 완전히 식어버렸습니다. 심팔잔양. 다음 날 아침 은행 안은 평소처럼 분주했지만 어딘가 낯설었습니다. 직원들의 대화는 짧아졌고 웃음소리는 사라졌어요. 유리창 너머로 부드러운 햇살이 쏟아졌지만 그 빛조차 어제의 긴장감을 완전히 지우진 못했습니다.
지점장은 조용히 사무실 문을 닫은 채 본점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고 박지우는 한참 동안 화면을 응시하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신입 하나의 책상 위에 작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크지 않은 봉투였지만 정성스럽게 접힌 모양이 단정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조심스레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손으로 직접 쓴 편지와 작은 열쇠고리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열쇠고리엔 복만 상사 물류 1호차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편지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세상은 돈으로 움직이지만 마음으로 기억되는 사람도 있지요. 진심을 잃지 마세요. 그녀는 편지를 읽으며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시울이 살짝 붉어졌지만 그 미소엔 따뜻한 힘이 있었어요. 잠시 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어제 복만이 서 있던 곳이 한눈에 보였어요. 유리문 밖에는 낡은 세단이 서 있던 자리만이 햇빛 속에 비어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바라보며 그녀는 낮게 속삭였죠. 고맙습니다, 어르신. 그 말은 조용히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박지우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책상 앞에 앉아 있었지만 어딘가 망설이는 표정이었어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창구 유리창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엔 다르게 해야지. 중얼거림이 마치 다짐처럼 들렸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그의 얼굴엔 피곤함 대신 묘한 부끄러움이 떠올랐습니다. 지점장은 회의실 문을 열고 직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벽면에 새로 붙은 안내문이 눈에 띄었어요. 모든 고객을 존중하라. 진심이 신뢰를 만든다. 지점장은 아무 말 없이 그 문장을 손끝으로 짚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오후 하나는 잠시 밖으로 나와 은행 맞은편 카페에 앉았습니다. 커피잔 옆에 복만이 남긴 열쇠고리를 내려놓았어요. 햇살이 비치며 금속 표면이 반짝였습니다. 그 빛을 바라보던 그녀의 마음에는 어제 느꼈던 따뜻함이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도심 끝 도로 위로 낡은 은색 세단 한 대가 천천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복만은 창문을 조금 열고 부는 바람을 느꼈습니다. 먼 길을 떠나는 얼굴이었지만 표정은 한결 편안했어요. 가방 위에 올려둔 서류 한 장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복만재단 신설 및 장학사업 계획서. 차량은 노을빛이 깔린 도로를 따라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뒤따르는 햇살이 차체에 반사되며 은은한 빛이 길게 이어졌어요. 그 빛은 마치 누군가의 마음속에 조용히 남은 한마디 같았습니다. 돈은 사라져도 진심은 남습니다. 그 말이 흩어지듯 번지며 이야기는 고요히 끝났습니다.